오늘 이재명 대표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게 일단 화제가 됐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최고의 스피커이자 셀럽이다 보니까 이제 진영 최고의 셀럽과 스피커가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곱하기 김어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엄청 화제돼 갖고 나한테 평소시에 연락 안 하던 사람이 이재명 김어준 나갔더라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의 동접이 한 30만 가까이 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전 세계 유튜브 실방 순위 한 5위 안에 드는 숫자예요. 이거는요. 이게 이 내용을 떠나 가지고 총선이라고 하는 건 진영 결집이잖아요. 근데 이 진영 결집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방송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전략적으로 김어준 뉴스공장 나가는 게 아니 종편을 나간다거나 MBC나 KBS를 나가도 이 숫자가 안 나옵니다. 이 둘 조합이었을 때만 30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던 게 뭐 이재명 대표님이 다른 종편이나 뭐 그런 데 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흥이 나는 상황이고 또 흥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신중하게 우리가 총선을 준비해야 될 시점이다 보니까 저기 겸손은 힘들다 나가는 그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보니까 오늘 방송 보니까 우리 김어준 총수도 아주 꽃단장하고 예쁘게 노랗게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인상 깊었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 조중동 신문을 깔지 않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대표가 된 체제 이후에는. 그런데 종편을 굳이 뭐하러 나갑니까? 종편에 나간다는 사실은 아마 민주당 자체 내에서는 그냥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리스트에도 없던 사안인 것 같고요. 정말 오늘 이날의 그림 자체는 우리 지지자들 모두 다 너무나도 마음속으로 정말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날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이야기 한번 해봐야겠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냈어요. 뭐 브라질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칼 테러 당했을 핀터도, 때 예.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김어준 뉴스공장에 이재명 대표가 출연하면서 출연자 상당수가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정청래 최고도 화요일 날이 출연한 네. 날인데 출연을 못한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이 진보 진영 내의 최고의 셀럽이고 가장 큰 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총선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실제로 탄핵이라는 표현만 쓰지 않을 뿐 이제 총선에서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이기게 해주면 윤석열 임기를 끝낼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현실로.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 인터뷰를 보면 어떻게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뭐 사이다 발언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굉장히 담백하고 되게 편안한 인터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대화를 풀어가는 내용 자체도 맨 처음에 이제 저는 가장 마음이 좀 찡했던 부분이 그때 이제 피습당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라고 얘기했더니 파란 하늘이 보이더라. 이게 마지막 보는 하늘이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도 생각 되게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끌어가시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지금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울컥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오늘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지금 총선이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 사실 경선이 힘들다는 우리 진영 분들이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보면서 뭔가 안정도 찾고 힘도 되고 그랬던 굉장히 좋은 인터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결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이제 성남시장으로 출마했을 때 메시지도 지금까지 한결같은 게 정치인은 국민들이 뽑은 도구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지난 대선 때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정말 아까 이제 담백하게라고 말씀 주셨는데 정말 담백하고 진솔하게 나왔구나. 예.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정치인을 도구로 내놓고 국민들이 그 정치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지지를 하는데 마치 정치인들이 내가 위대한 존재인가 보다 착각을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냥 단지 정치인은 도구일 뿐이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담담하게 풀어내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이재명 같은 모습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무겁고 중한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심중에 있는 그 의지, 정치를 향한 의지는 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조국 혁신당 관련한 이야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 담지 못하는 것들을 담는 새로운 그릇이에요. 필요하죠. 필요하고 충분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다만 한편으로 경쟁 구도이기도 한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일당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군이 많은 거 당연히 좋습니다. 필요하고요. 아군이 확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주권 행사를 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국민들은 다 판단할 역량이 되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쵸. 선거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당연히 일당해야 되는 거고 과반 넘으면 좋은 건데 이걸 또 너무 밀어내면 지역구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선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민주당이 일당 과반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저는 그냥 100%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뭐 이제 너무 과하게 서로 이제 네거티브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지지자들끼리 막 밀어내는 상황이 되면 시너지가 안 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있고 저는 좀 더불어민주연합 인터뷰를 지금 6명까지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다 합치면 15명을 하는 상황이에요.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도 훌륭해요. 근데 언론이라는 게 이 쉽게 표현하면 매운맛에 더 카메라를 갖다 들이대면 이게 이제 분위기가 한쪽에 소외되고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해요. 쉽게 표현하면 다른 말 어렵게 막 못 알아들으시니까 내가 네거티브를 한다고 표가 그게 내 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정도의 오늘 뉴스 공장의 멘트가 가장 적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선의의 경쟁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지역구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막 까는 방식으로 뭐 비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방식으로는 절대 못 이긴다. 이재명을 진짜로 유의한다면 지지자들이 현명하게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어쨌건 이재명 대표가 조국이 아니라 뉴스공장만 나오실까요? 생활에도 언제 아무 나오시나요? 말 안 했나? 아무 말 안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선거 일정이 꽤 있다 보니까 네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재명 대표가 다른 채널에도 나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아니 언론에서 이제 시청자 구독자 수로 해서 리스트를 했잖아요. 2위가 새날 아니었습니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자,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 가는 곳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가는 지역에 윤석열이 잘못이 있다가 사실은 아니고 윤석열은 전체적으로 다 망가뜨려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디를 딱 가는 순간 윤석열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박물관에 코끼리가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진짜 이재명 대표님이 가는 곳이 윤석열 딱 집어서 네가 못한 것 가는 게 아니라 어딜 가든지 어딜 가든지 다 윤석열의 어떤 그 안 좋은 그 네. 업무도 아니죠. 안 좋은 그 행위들이 있는 거죠. 어제는 낙동강 벨트를 갔는데 이제 선거 전략을 짤 때 동선하고 특지 지역이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수도권 한참 돌 때. 오늘은 동작을리나 이런 데를 번개로 돌았잖아요. 네. 생각보다 재판 일정이 빨리 끝난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소위 한강벨트 중에 동작 같은 데 가서 막 지원해주면 실제로 지지율이 오른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어제 갔던 낙동강 벨트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DB 질 것 같습니다는 사실은 DB 졌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따가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문제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부울경 메가시티 그리고 부산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엑스보 참패 119대 29 그럼 민심이 정말 안 좋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 번 또 하셔야 돼요. 비례대표를 떠나가지고. 뭐냐면 부울경 같은 데는 분명히 조국 혁신당이 끌어오는 지역구표가 있어요. 내가 듣기 굉장히 많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계속 밀어내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은 1점씩 득표하면은 저는 굉장히 약진할 거라고 봐요. 지금 당장 언론에 스포트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남 가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그 일대를 막 창원이네 막 거제네 막 아침 새벽부터 막 새벽바람에 막 선거운동 했잖아요. 저거는 굳히기 들어가는 거예요. 저것도.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선거 지금 이 상황에 공식 선거운동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그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그 인천 계양 보궐 후보로 나오셔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그 도로에서 인사를 하시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을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그 사진 보면서 아, 저분 지금 청와대 들어가 있으셔야 할 분이 왜 저기서 저렇게 계시지라고 되게 속상했는데 이번에 그 선거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서는 아 진짜 우리의 미래 대통령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좀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님이 지역을 돌면은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님은 거기 지역에 난 후보님을 더 빛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분들도 와 이재명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후보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 효과도 훨씬 더 많이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다르죠. 그렇죠. 한동훈이는요 자기 지역 후보가 막 연설하고 있는데 지가 박수 치고 손 흔들고 다 방해하고 있어. 내려가라고 하죠 한동훈은. 그리고 본인이 바보같이. 셀카 찍고. 그리고 또 웃긴 게 있어요. 예. 한동훈 같은 경우는 서울 메가시티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또 부울경 후보들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 때부터 이제 지난 대선 때까지 마찬가지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거 아예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더한 게 뭐냐면 사과 한마디 없고 미래 계획에 대해서 어떤 언급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 후보들이 공약 자체가 아예 지금 부조합, 그러니까 그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얘기를 아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공약 발표 자체가 국민을 속이기 위한 말 속임수에 불과한 네. 것 아닌가라는 현상을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맞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생지원금 25만 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들은 보편적 복지를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왜?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쓸 수 있는 공약 카드가 한정적인 거예요. 윤석열의 가치와 안 맞잖아요. 이재명 대표식으로 하면. 그래서 한동훈이가 세 자녀 이상 대학 등록금 면제. 이게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칭찬합니다. 참 잘했어요. 정신 차린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공약의 맥시멈이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는 어떤 공약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5만 원 그리고 또 소외계층은 플러스 10만 원 이렇게 굉장히 섬세한 그 공약을 내놓는 반면에 한동훈 같은 경우는 세 자녀 이상 대학 등록금 면제 그럼 지금부터 세 자녀야 면제. 아니면 이미 난 지금부터 세 거야 자녀인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또 기준이 어느 네. 공인지 모르는 자, 것처럼. 먹는 것은 올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40년부터 세 자녀 이상 대학금 등록금 면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그 지원금 25만 원에 딱히 반응한다는 게 사실 무슨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세 자녀 이상을 낳으면 대학 등록금 면제하겠다가 아니라 동훈아 형이 한마디 알려줄게. 내가 너보다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지금 시대에는요 세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대학 등록금 면제해야 돼요. 그렇죠. 한 명이라도. 내가 그래서 대선 때 계속해서 공약을 전달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공립 때 대학금 등록금 면제 시켜줘라. 그럼요. 그거 국가 예산으로 해봐야 가 3조인가 든다 그래요. 1년에. 그래서 대학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마 우리 민주 진영에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웬만한 국가들이요 인구 소멸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독일 예를 들어서 줬잖아요. 고등학교 딱 졸업해요. 그러면 나이 50 먹어서도 대학 무조건 갈 수 있게 해놨어요.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 일부 과를 제기하면 무조건 갈 수 있어요. 대학 등록금 우리나라처럼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3명을 나오면 대학 등록금 면제해 줄게는 한동훈이가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직 어르신 잘 봐요. 내 눈 아이 컨택 해봐. 설명해 줄게. 이게 내 눈을 뭐냐면 바라봐. 애들을 낳으면요 그 애들이 생산을 하고 국가에 세금 내고 하는 국가 유지 기반이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지금 이번에 100 몇 개의 학교가 신입생을 못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점점 줄면 나라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까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등록금을 내게 할게라고 해주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나라 만들자 그랬는데 무슨 3명 남은 대학 등록금 면제라니 이런
그 한동훈이 이제 그 3명이다라고 해서 그 뒷부분 보시면은 이제 3명에서 이렇게 지원한 거 2명 자녀, 2자녀 이상으로 이렇게 정정을 좀 했고 덧붙여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2자녀 이상을 한동훈은 제안을 했는데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가 이재명이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뭐 제안하겠다. 그럼 이거 전체 다 해봤자 13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지원금을 받으면서 그것이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그것도 지역 화폐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경험했던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 순방에서 민생 토론이다 하고 22회를 돌고 있습니다. 지역 공약을 지원해 주겠다고 다 남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오늘 어제까지인가요? 그것을 다 보면 1,400조 원이 넘습니다. 뭐 어떤 언론에서 1조 원이 뭐 1,000조 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1,400조 원이 넘은 지금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구체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그거 지원해 줄게 다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한동훈이 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제안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것 또한 본인이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꼼짝 못하고 그냥 V 셀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만 원이라는 게 누구한테 25만 원 갖고 맛있는 거 사 먹어가 아니고 그렇죠. 그 지역 화폐로 쓸 수 있는 기한이 정해진 화폐를 갖고 지역에서 자영업자들 가게에 가서 더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요. 나는 소고기 먹고 뭐 커피도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가 전통시장에서 장도 보고 그러면 그게 수익이 많아지면 자영업자분들이 좀 한텀 쉴 텐데 예. 돈이 도니까. 돈이 도니까 예. 국민의힘이 당장 나온 게 저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 추경호 윤희숙이 한 말입니다. 뻔뻔하다 바보 같다 이렇게. 얘네들 보니까 윤희숙이는 경제 전문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지금 말하고 땅 있는 게 전문가. 지금 이렇게 나가면 인플레이션이던데 예. 인플레가 예. 얘라 이게. 아이고. 그러니까 윤희숙은 땅 전문가고요. 전 추경호가 정말 좀 그랬던 게 추경호가 경제부총리 있었을 때 우리가 흔히 레고랜드라고 하는데 김진태 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부동산 PF 이거 받기 위해서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금리 2% 차이 납니다. 우리나라 추경호가 금리 인상을 안 하는 바람에 인플레이션 못 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꽉꽉 눌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뭔가 터질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런 추경호가 감히 13조밖에 안 들어가는 걸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인플레이션 안 되고요. 지금 내수 돌리자는 건데 수출도 안 돼, 내수도 안 돼. 그럼 나라 망하자는 거지. 대책이 없어 이것들은.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 프레임에 걸려 있다 보니까 선거 때 할 수 있는 공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만 원씩 줄게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인플레이션 어쩌고 윤희숙 아우 나 저런 것도 경제 전문가라고 일단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막 돈이 풀리면은 지금 막 물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 내가 따로 또 안쪽에 분석해 드릴게요. 오늘 할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그럼 이재명 대표는 이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는 건가? 한번 봐봐요. 2020년 4월 달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 정부가 반대를 했었어요. 2021년 1월 달에 또 1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때 이제 그 많이 유행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나 경기도민이야. 예. 이렇게 서울 시민보다 경기도민에 대한 그 자부심이 훨씬 더 높았었던 때입니다. 예. 여기에 또 반대하는 지질이 하나 있죠. 개항을 해 원희룡.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걸 뭐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희룡이가 이재명 후보 또 시작했다. 사탕 발림식 생색만 냈다. 저 이야기 끝에 SNS에 자기는 뭘 하겠다고 써요. 한번 읽어봐봐요.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의 제안.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아이 학원비도 줄여야 하고 노부모님을 편안히 모시는 것도 힘겹습니다. 불경기에 카드 수수료조차 부담이 됩니다. 원희룡이 당과 정부에 제안하겠습니다. 직장인 근로자 학부모를 위한 소득공제 대폭 확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원희룡은 진짜 합니다. 봐봐. 윤석열의 프레임 안에 있으니까 하겠다는 게 직장인 근로자 학부모를 위한 소득공제 대폭 확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이나 얘라 나가 뒤져라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쟤네는 지금 직접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쓸 돈이 없어서 손에 돈을 쥐어줘야지 그 돈이 돈다라는 그런 기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경기에 고작 할 수 있는 게 저것밖에 없는 거예요. 쟤야 뭐. 야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면은 세금은 어떻게 걷니? 선순환을 시켜가지고 장사가 잘 되게 만들어서 장사가 잘 된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는 게 낫지.
세금만 깎아주면 나라 살리면 어떻게 하려고? 아, 저는 참 이 사람이 왜 이런가 싶은 게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이나라는 부분에서요. 소상공인들 지금 장사가 아예 안 된다고 합니다. 카드 긁는 소비자가 아예 없는 정도예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카드 긁을 수 있는 소비자를 어떻게든 활성화하게끔 늘리는 쪽에 우리가 좀 방점을 둬야 되는데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는 거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은 진짜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자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아니 오마카세 먹으면서 고속도로 회귀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기대할 게 없는 거죠. 너무 진짜 형편없습니다. 법과는 원희룡이었죠. 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아 진짜 이승만 시대 왔어? 구호가 좀 살짝 바뀌었죠. 못 살겠다 심판하자. 심판하자. 자. 전 탄핵하자가 먼저 나와서. 여기까지. 예.